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개헌 방향을 논의하는 순회 토론회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1심 소송이 노조 승리로 결론난 가운데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제 주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소비자 명의를 도용해 학습지를 판매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뭄과 폭염, 집중호우가 겹치면서 채소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헌의 방향을 논의하는 순회 토론회가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뜨거운 관심 속에 지방 분권 강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1987년 9차 개헌 이후 30년 만에 추진되는 10번째 개헌. 촛불 전국을 거치면서 정치권은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위한 여론 수렴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이번 10차 개헌은 국민이 개헌의 기준에 그리고 주체가 되는 국민에 의한 개헌이 되어야 하고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재정권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 내용이 헌법에 좀 담겨졌으면 좋겠다. 평등권의 지역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놓고 지역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자리가 모자라서 토론회장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은 바깥에서 TV 모니터로 지켜볼 정도로 개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농민회와 민주노총은 식량주권과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도 헌법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농민도 국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농민 기본권으로 분명히 넣어주자 그런 부탁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르면 올 연말에 나오게 될 개헌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정의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은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국민주권 실현의 과제가 새로운 헌법에 담겨야 하고 특히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9월의 첫날은 오늘 가을 정치 가득하겠습니다. 높고 파란 하늘에 낮에는 볕이 내리쬐겠는데요.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은 20.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다소 덥겠는데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 체온 유지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말에도 청명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나들이 가시기에 좋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반소매 차림하시고 여분의 겉옷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 보시면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구름 지나고 있습니다. 낮이 되면서 내륙 곳곳에 낀 안개와 구름은 모두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20.4도, 영광 18.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담양 29도, 나주 화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한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9도, 보성 27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노동계와 산업계 모두의 관심이었던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1심 소송이 6년 만에 노조의 승리로 결론났습니다. 노동계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환영한 반면 지역 경제계는 어떤 후속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기아자동차는 근로자에게 4,2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노조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이번 소송 여파는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송 참가자 2만 7천여 명 가운데 5,900여 명은 기아차 광주 공장 근무자.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광주 지역 근로자들은 1인당 1,500만 원씩, 약 917억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기아차 조합원들은 노동의 대가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라며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 6년에 걸쳐서 많이 시간들이 걸렸지 않습니까? 늦게나마 이런 결정을 해준 거에 대해서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해준 거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아차 광주 공장은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고전 중인 상황에서 수출 시장에서 자동차 경쟁력이 더욱 떨어질 우려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제 잠정 부담액이 지급되면 영업이익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아차 협력업체들 역시 늘어난 인건비 부담 등 후폭풍을 경계하며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1차 사단 때도 통상임금에 대한 압박이 작업자들로부터 오니까 아주 직격타올 수 있죠. 특히나 영세한 나아가 이번 통상임금 선고 결과는 지역의 다른 기업에서도 비슷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번 판결이 지역 경제에 미칠 여파는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국민의당 소속의 호남 국회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 예산 증액을 위해 당운을 걸고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 규모가 7.1% 증가했지만 농식품부 예산은 0.04% 늘어나는 데 그치고 해수부 예산은 0.6%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정부와 여당이 농어민을 배반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자녀를 위해 무리를 해서라도 학습지나 전집 등을 구매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상품 구매가 이루어지거나 대금이 빠져나간 피해가 속출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해당 판매자들을 고소한 가운데 최근 통장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유명 학습지 업체에 학습 비용으로 매달 30만 원을 내고 있는데 12만 원을 더 인출해 간 겁니다. 확인해보니 3남매 이름으로 모르는 학습지가 3개나 추가로 신청된 상황. 고객센터에 항의하자 지곡 판매자와 해결하라는 답변만 돌아왔고 판매자는 실적을 채우기 위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못 들었다는 등 이런 변명을 하면서 결론은 마감 실적을 맞춘다고 자기가 그렇게 도용을 했다고. 김 씨가 인터넷에 피해 내용을 공유하자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김 씨처럼 결제 금액을 뒤늦게 확인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되거나 할부로 290만 원짜리 전집 구매를 계약했는데 450만 원짜리에 가짜 사인이 돼 있었다는 등 부모들의 분노가 빗발쳤습니다. 저희를 일단 너무 얕잡아 본 것 같아요. 그냥 엄마들이니까 아이들이 있잖아요, 가운데. 그러니까 엄마들이 무조건 아이들만 있으면 약해지잖아요. 업체 측은 모든 계약은 전화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지만 철저한 진상조사로 편법 판매자는 계약 해지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철저하게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 중에 있고요. 비정부 영업 처벌 규정에 관해서 해당 관리자 판매인은 좀 처벌받게 된다라는 거. 일부 학부모들이 해당 판매자들을 고소한 가운데 경찰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광주 고법 제1형사부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살 김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등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은 뒤늦게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서 사건 발생 15년 만에 다른 사건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 씨를 검찰이 기소했지만 김 씨가 무죄를 주장해 법정 공방이 이어져 왔습니다. 납품 계약을 대가로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희영 전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항소 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구청장에 대해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첩 등을 보면 뇌물을 받았다는 의심이 들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구청장은 재임 시절 구청에 조명 설비를 납품해주는 대가로 업자에게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육군 중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쯤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31살 A모 중사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9일 휴가를 나온 A 중사 차량 안에서 번개탄 3개가 놓여 있었던 점을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닌가 보고 군 환병대에 사건을 인계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쌍천동의 한 장례식장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뒤 전도대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89%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숲가꾸기와 임도 개설 등 각종 산림 사업을 추진하며 설계 용역과 관리 감독을 업체에 맡기고 있는데요. 주소만 특정 장소에 옮겨놓고 영역을 하는 이른바 유령 업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가에 위치한 한 부동산 사무실입니다. 신안군청으로부터 풀베기 감리 용역을 받은 업체의 주소지입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없습니다. 컴퓨터 기기랑 갖다 놓고 작동도 하고 하더라고요. 한올 정도 있다가 빠져나가더라고요. 이 업체가 과거 주소지로 등록했던 또 다른 곳을 찾아가 봤더니 엉뚱하게도 횟집이 나옵니다. 인근에 있는 한 컨테이너. 목포시와 수의 계약을 맺었던 또 다른 용역업체 주소인데 사무실은 없고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잠깐 하다가 갔어요. 잠깐. 2, 3년 전에 나갔어요. 하다가. 지자체의 현장 확인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장흥군청에서 불과 50m 떨어진 한 사무실. 한 용역업체는 이곳에 주소지를 두고 올해 들어서만 4차례 장흥군과 수의 계약으로 산림 관련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주소지만 옮겨놓은 이른바 무늬만 지역업체였습니다. 주소만 갖다 놓고 그냥 빼간다 했어요. 한 달만 있다가 빼간다 하더만. 해남의 한 사무실에는 여러 개 업체가 주소를 옮겨놓기도 했습니다. 용역은 대부분 인맥을 통한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입찰은 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주로 도시권에 위치한 용역업체들이 시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따라 주소지만 옮겨 일을 따낸 뒤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입찰 때문에 거기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근무는 광주에서 하고요. 저희가 준비를 해서 사무실을 다시 구해서 그렇게 정비를 하도록. 영역이라는 일이 계속 1년 내에 예산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봄 되면 이제 우리 설계할 때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옮겨 다닌 거죠. 이른바 무늬만 지역업체가 많다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비밀입니다. 업체들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그냥 또 예산서를 보고 어디가 빨리 하더라. 그럼 여기 가면 사업 몇 개 들어갔다. 주소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전남 지역 산림 관련 사업은 1년에 수백여 건. 지자체들은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주소지만 옮겨다니는 업체들의 불법과 편법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도시철도가 영무와 미화, 시설 등 5개 직종 기간제 근로자 33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들은 광주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지난 2015년 민간위탁 근로자 신분에서 기간제 직접 고용으로 전환됐고 2년 동안 절차를 거쳐 어제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들은 만 60세 기본정년 보장 등을 적용받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금호타이어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광주시청 앞에서 대책위 결성 기자회견을 갖고 금호타이어 부실 해외 매각 중단과 부실 경영 책임이 있는 박삼구 회장의 인수 반대, 금호타이어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을 요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국 시도의장 협의회도 지역 경제를 악화시키고 청년들의 미래 기회를 박탈하는 해외 매각은 중단돼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기업과 청년 근로자를 동시에 지원하는 광주형 청년 내일 체험 공제가 오늘부터 지원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목돈 마련도 돕는 청년 내일 체험 공제 광주만의 색을 입힌 건데요. 이승호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취업지원과 과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청년 내일 체험 공제가 어떤 제도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제도는 기존에 중기청에서 시행하고 있던
내일채용공제 제도하고 그다음에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던 청년 인턴 제도를 결합해가지고 작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제도에서는요, 주로 이제 기업의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이번 제도 하에서는 청년한테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다음에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그런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인데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간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총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매달 12만 5천 원씩 300만 원을 청년이 만들면 기업과 정부가 1,600만 원을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한 게 광주형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어떤 점이 다른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 차이점은 기존의 제도 하에서는 기업의 인턴 기간 동안에 지원금을 180만 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청년 내일 채용 공제로 전환되면서 인턴 기간 동안에 지원을 하고 있던 그 지원금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호소를 해왔던 게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기업에 가입을 좀 유도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광주형 청년 내일 채용 공제에서는 기업에 3개월 동안 인턴 기간 동안에 150만 원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50만 원을 청년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참여 대상이 일단 청년은 확실한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되죠? 참여 대상은 청년의 경우는 네. 잠시만요. 구직자의 경우가 있죠, 먼저. 네, 예.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청년 인턴제나 취업 성공 패키지,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청년하고 그다음에 청년치나 강소기업에 취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고용센터로부터 알선을 받고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 그리고 또 괜찮은 직원을 찾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까요? 기업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 중견 기업이나 청년 친화 강소 기업이라든지 또 고용센터의 알선을 통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기업이라 할지라도 저희 벤처 지원업이라든지 지식 서비스업이라든지 문화 콘텐츠업 등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은 참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청년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참여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참여 방법은 이 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과 기업은 광주 청년형 공제 민간 위탁 운영기관에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오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저희 고용플러스 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과에 문의를 하시면 또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망이 끝하면서 멀리가는 탑니다. 중견수 따라갑니다만 펜스 그대로 넘길 듯 앞장을 넘겨버리는 이범호의 솔로 홈런. 시즌 18호 따라갑니다. 2대1. 스트라이크 피치 5구입니다. 중견수 앞에 빠져나옵니다. 4구입니다. 3구간 쪽 3구간 빠집니다. 이명기 3루 돌아서 빠르게 홈으로 자, 홈에서 홈인 번호지나 1타점 적시탑니다. 한점 만에 3대2. 좌측이죠. 멀리가는 탑니다. 하나. 자, 마지막 안쪽으로 들어갔죠. 일단 버나지아가 홈으로 들어갔고 최영호는 2루에 들어갑니다. 스코어 리셋 3대3. 볼 빠졌어요. 빠지죠. 3루와 2루 5구입니다. 좌측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3루 허민 1루자 3루 보란다 홈으로
자, 홈에서 호민 타전전 2루까지 들어갑니다. 2타점 적시탑니다. 임선민. 낮은 좀 두꺼들이죠. 좌중간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2루 주자 최영호 3루로 돌아와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한 점 못합니다. 6대3 나지원의 1타점 적시탑니다. 4구 두꺼들이죠. 유격수가 잡아서 2루 아웃. 1루 주자 또 3점 홈으로 돌면서 일단 한 점 만들어집니다. 7대3. 낮은 공이죠. 2루 쪽 빠집니다. 우측에 안타입니다. 김선민은 2루까지 2루 1루 오버란 나지원이고요. 잡아당긴 타구로 3루 쪽 회합니다. 3루자 그리고 2루자 모두 홈으로 들어오고 1루자는 3루에 멈춰섭니다. 2타점 적시탑니다. 9대3. 타구 높게 뜬공 중견수 따라가죠. 중견수 김호령 선수가 마지막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경기 끝 9대4로. 뉴욕 유엔 본부의 직원들로 구성된 유엔 합창단이 창단 7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인권과 예술의 도시 광주에서도 시민들과의 합창을 통해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세계 35개국에서 온 50여 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로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뉴욕 유엔 본부의 직원들로 구성된 유엔 합창단입니다. 전쟁 종식 국가나 자연재해를 맞이한 국가 등을 돌며 평화를 기원해온 유엔 합창단이 창단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올해 창단 70주년이 되는 행사를 세계 유일의 남북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 와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방한을 하였습니다. 유엔 합창단은 단원들의 고향 민요와 방문 국가의 민요를 함께 선보이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번 한국 방문에서도 만남과 고향의 봄, 아리랑 등을 선보였습니다. 광주에서는 조선대 교수와 학생 합창단을 포함해 300여 명의 시민 합창단과 협연하며 화합의 정신을 알렸습니다. Music is, in my personal opinion, the most effective language to communicate friendship, harmony, and peace among the people. 분단의 상징 판문점을 시작으로 고향과 평창을 돌아 인권과 예술의 도시 광주까지 평화 메시지를 전한 유엔 합창단. 합창단의 창설 70주년을 축하하는 서울 공연을 끝으로 평화와 화합의 대장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호남대학교가 기아 타이거즈의 11번째 우승을 기원하며 호남대학교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호남대 학생과 교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한중수교 25주년과 광주 총영사관 개설 10주년을 기념해 손스웬이 중국 광주 총영사가 시구를 해 한중수교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 가을의 정취가 가득하겠습니다. 높고 파란 하늘에 낮에는 볕이 내리쬐겠는데요.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은 20.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다소 덥겠는데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 체온 유지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말에도 청명한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나들이 가셔도 좋겠는데요. 하지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반소매 차림하시고 여분의 겉옷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많은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낮이 되면서 아침에 낀 안개와 구름은 모두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20.4도, 장성이 16.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영광과 담양의 낮 기온은 29도, 나주 화순 30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적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9도, 보성 27도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오늘 물결 2m 안팎으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28도 안팎으로 평년보다는 살짝 낮은 기온 유지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우리 지역 비 소식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